아, 시작할게요. 음, 잠시만요. 뭐지? 잠깐만요. 시작하면 되나요? 네. 어, 이번에는 CS24N의 렉처 8, 셀프 어텐션이랑 트랜스포머를 맡은 고명금이고요.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트랜스포머, 베스트 빌딩 블록이라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지난번에 성수님이 알려주신 게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잘 하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어텐션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같은 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다른 좀 더 효율적인 빌딩 블록을 만들겠다는 측면에서고 전혀 뭐 다른 고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바로까지만 먼바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랜스포머를 볼 텐데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잠깐 잠시만요. 제 얼굴이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PPT가 가려져서 네, 이렇게 할게요. 저번에 했던 거 리캡만 먼저 간단하게 해보면 저희가 recurrent models를 사용을 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랑 단어 사이의 거리가 멀면 그만큼을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전에 있던 그 스테이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애들이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근데 멀리 있는 단어는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단어 인터랙션에 되게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디펜던시를 학습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프로블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오더라는 게 저희가 학습을 하기 위한 가장 베스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셰프 함에 따따따 다음에 was가 있죠. 요 사이에 많은 셀들을 다 지나다 보니까 요 사이에서 정보들이 소실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recurrent 모델은 당연히 병렬화가 안 되죠. 순차적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사실 순차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병렬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당연히 efficiency도 좀 낮을 거고, 테스트 R에는 히든 스테이트가 계산이 돼야만 future R에는 히든 스테이트도 계산이 된다라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봤던 게 어텐션 메커니즘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할 거는 그 어텐션 앞에 셀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텐션을 하겠다는 거고, 단일 센텐스 안에서 어텐션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core key value라는 세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이 core key value는 저희 그 파이썬 딕셔너리에서 쓸 때처럼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쿼리는 현재 시점의 토큰, 그리고 키는 내가 요 들어온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 토큰이고, 밸류는 그 어텐션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 토큰, 보면 똑같이 적혀 있죠. 키랑 밸류랑. 키랑 동일한 토큰이에요. 그냥 동일하게 쓰는데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소프트맥스를 넣고 그 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중치를 한번 계산해서 그 애를 뿌려주기 위해서 그냥 한 번 더 갖고 온 애고요. 셀프 어텐션의 앞에 셀프가 붙은 이유는 이 퀄리티 밸류가 같은 소스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 뜻이 나지? 쿼리의 뜻이요? 한국어 뜻이. 번역 뜻이요? 네. 그건 저 모르겠는데요. 질문이라고 해보면 그냥 쿼리, 질문? 아니, 음, 그러니까 커리가 질문이란데 맞죠? 질문. 뭐 알고 싶은 거 약간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질문. 그러니까 학습이 돼 있고 이건 뭐야? 약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야 네. 라고 이제 쿼리에게 던져주면은 예, 예. 내가 알고 싶은 것. 저 아직 쿼리. 인풋이랑 쿼리 잘 구별 못해. 근데 이게 뭐 인풋이랑 쿼리가 매번 구분이 사실 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요, 꼭? 그러니까 왜 서로 다른 개념이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 인풋이라고 하면 되지. 왜 쿼리라고 하는? 근데 그 쿼리랑 인풋이랑 약간 다른 게 인풋은 전체 문장 자체가 인풋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쿼리는 약간 그 단어의 키랑 곱해가지고 이제 밸류 값을 구하면서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 문장들을 다 토큰으로 쪼개서 거기서 내가 특정히 원하는 거 하나, 그게 쿼리인 거고.
아마 인풋은 전체 센텐스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센텐스 안에서 어텐션을 하겠다고 해서 셀프 어텐션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셀프 어텐션을 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면은 요 W1에 센텐스가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가 강의에서 들었던 거는 예시로 들었던 거는 주코메이티스 언크티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뭐 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넘어가시고 그냥 그림을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쿼리키 다 매트릭스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처음에는 뭐를 하냐면 키랑 쿼리를 곱해가지고 요 친구를 만듭니다. EIJ라는 친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친구를 소프트맥스에 넣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사실 저희가 저번에 성수님이 그 해주셨던 거랑 사실 거의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똑같은 과정인데 그거를 그냥 한 문장 안에서 쿼리키 밸류로 나눈 것뿐이고 예, 그냥 그 갖고 오는 키밸류가 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그냥 그 소스만 다른 거고 사실상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했을 때도 웨이티드 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박스를 보시면은 펄이랑 키를 그 곱할 때는 트랜스포즈 해서 곱해야겠죠. 처음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트랜스포즈 한 거를 가지고 소프트맥스에 넣은 다음에 그럼 소프트맥스에 넣으면은 그 각각의 단어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라고 부르는 그 probability가 나오잖아요. 각 단어에 할당된 probability. 그리고 여기서 키랑 아까 저희가 앞에 value랑 같은 토큰을 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각 토큰이 가진 probability가 그 가중치가 그 곱해져가지고 그 단어에 대한 영향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을 보면 됩니다. 시험 밸류가 동기화되는 동기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밸류를 곱하는 거니까 그 두 개가 뭐 동기화되고 이럴 거 왜냐면 다시 돌아가서 뭔가를 곱해주는 과정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고 포스트 시퀀스에서는 저기 키에 해당하는 거랑 밸류에 해당하는 거랑 똑같이 그거였잖아요. 그 이제 그 디코딩 할 때의 문자 그 단어가 있잖아요. 네. 이건 좀 다른. 근데 여기서 뭐 동기화되거나 그런 개념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적하는 게 네. 차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유사도 체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 맞아요. 그러니까 차원 맞추면서 내적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면 돼요. 네. 유사도를 구해서 거기서 이제 유사도를 가중치를 줘가지고 아웃풋을 조정을 한다는 느낌이 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각적으로 제가 어디서 갖고 온 건데 딱 보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더 애니멀부터 타이어드까지 쭉 문장이 있으면 이제 걔네들을 다 토큰을 나눠서 쿼리가 얘네라고 치면은 이제 키다 트랜스포즈랑 곱하는 게 이너 프로덕트 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나오는 게 어텐션 스코어고요. 이 어텐션 스코어를 probability 그 소프트맥스에 넣으면 어텐션 probability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다시 그 키랑 똑같은 친구이네랑 다시 곱하면 그 각각의 쿼리에 대한 어텐션이 나옵니다. 요 그림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키 매트릭스랑 밸류 매트릭스는 항상 같은 네, 원소들이 같은 건 아니죠?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토큰이 나와요. 왜냐면 저희가 그 어텐션 스코어를 넣어서 probability를 구한 거는 그 각각에 대한 진짜 probability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큰에 대해서 곱해진 게 아니니까 이 키랑 트랜스포스랑 value는 항상 같은 토큰을 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앞단에서는 probability 구한 데까지는 진짜 내가 확률만 구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얘네를 진짜 토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value를 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동기화되냐고 약간 여쭤봤을 때 네네. 그런 느낌이었죠. 아, 키랑 그래요? 밸류랑 이제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느냐. 아, 항상 같은 값을 가져요. 아, 네. 퀄리티 키라고 이해를 해서 쿼리키, 밸류가 네. 퀄리티 쿼리키, 뭐 똑같죠? 키 뭐 똑같죠? 퀄리티 뭐 굳이 따지자면은 똑같은 말이죠. 네. 키랑 밸류랑 사실은 같은 친구니까. 근데 역할을 부여한 거 아닐까? 그쵸. 그걸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그딴 모델 같은 거는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어텐션에서만 이렇게 그 퀄리티 밸류를 같게, 만든 거고 이걸 다르게 만들어서 계산하는 파트도 있었던 걸 있어가지고 아, 그런 모델에서는 이제 퀄리티 밸류라는 음, 말을 쓰는 거죠. 셀프 어텐션에서만 같은 거예요? 아니면 네, 셀프 어텐션만에서만 셀프 받고 어텐션. 이게 다른 걸로 넘어가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레거시 그쵸. 옛날에는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이해하기 좀 같았을 수는 있는데 이게 제가 짜는 소리 같은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에서 저희가 그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퀀스 오더랑 그 논리니티 그거에 관해서인데 저희가 그 앞에 예시로 들었던 문장 중에 주코 메리즈 엉클이랑 히즈 엉클 메리 주코 이건 사실 순서를 바꾼 거잖아요. 근데 셀프 어텐션 안에는 저희가 앞서 봤던 과정에 순서라는 걸 부여한 게 단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 자체에는 그 오더를 할당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문장은 오더가 되게 중요한 그 데이터 셋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실 저희가 앞에서 구했던 것도 그냥 웨이티드 썸을 하고 뭐 소프트맥스를 넣고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벡터의 밸류들을 그냥 계속 리에버리지 하는 것일 뿐이에요. 뭔가 저희가 그 논리니티를 넣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 앞에는 단순한 연산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저희가 오더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막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 각 토큰에 대해서 위치를 나타내주는 어떤 벡터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그 원래 있던 벡터에 대해서 그 포지션을 맡아주는 그 벡터를 더하게 되면 포지션이 있는 벡터가 완성이 되겠죠. 그냥 그런 개념이고 이거를 정하는 거는 뭐 사인 코사인의 함수의 주기성을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막 엄청 상세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진 않아서 이런 주기성을 활용해서 넣는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기성 얘기 잠깐 하면 그냥 고유값을 만들어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 값이 하나도 안 겹치게 아이디를 아이디고요, 아이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네, 그냥 저 걔네들의 그러면 알아서 순서를 반영하는 그렇죠. 이거 그렇죠. 겹칠 리가 없다의 느낌. 교치문화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이게 인덱싱을 하고 싶은데 그냥 0부터 n까지 하면 안 되냐 그런 그렇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n의 개수가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불안정해지는 거고 또 소프트맥스 같은 거 쓰면은 이제 한쪽으로 쫙 몰리면서 그렇죠. 맞아요. 걔네가 값이 별 차이가 없으면 위치 값이 소실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안 겹치는 이 아이디를 부여를 해준 느낌이죠. 그래서 이 주기 뭐 계산을 해보면 겹칠려면 좀 많이 지나야지 한번 겹치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캐싱을 하는 첫 번째 그거랑 비슷한 거. 보통은 이 작업을 첫 번째 레이어에서 많이 합니다. 저희 그 보는 어텐션 트랜스포머에서도 첫 번째 레이어에서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비선형성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건데 feed forward 네트워크를 그냥 추가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스태킹을 할 때 요 대표적인 MLP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추가를 해서 저희가 비선형성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masking the futur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은 이 쿼리랑 다른 이제 키 밸류들을 전부 비교를 하는 애잖아요. 내가 이 토큰이 들어왔을 때 다음 토큰을 내가 알고 싶은데 이미 다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버리고 이러면 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픽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의 단어에 대해서는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매번 저희가 들어오는 그 센텐스도 다르고 뭐 쿼리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매번 그거를 들어올 때마다 정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귀찮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미지가 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겠죠? 네.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J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I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J가 I보다 작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앞에 쿼리키 계산을 했던 것처럼 계산을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네거티브 인피니티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맥스 넣었을 때 그냥 제로로 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결국에는 다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각각에 대해서 매번 정의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RNN에서의 단점을 해결하다가 거기서 생긴 문제점 그렇죠. 포지션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걔네들을 한 번 더 처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순서도 구별해주고 이래도 네. 근데 이게 구현할 때 그 마이너스로 보낸다는 게 그러니까
작은 값으로 초기화해놓고 저 J가 I가 작아지면은 바꾸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0으로 초기화돼 있다가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건가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고정해 주는 거. 네, 네. 초기화돼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 계산하는 거 보시면 EIJ를 계산을 중간에 하거든요. 네. 그 어텐션 구하는 것 자체에서. 네. 근데 EIJ 함수를 원래는 Q1 트랜스포즈 KJ로 하는 건데 그냥 그거 자체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의를 해버려서 EIJ 계산을 할 때 아, 내적 아니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놓고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 소프트웨어 사라지겠죠. 나니까 활선에 뭐 PC가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그냥 내장돼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이너스 무한대 상수도 있던데요. 있어요. 마이너스 있어요? 이거 저 신기하네요. 마이너스 인트. 당황스럽네. 그리고 이게 간단한 걸 뒤에 나오긴 뭘 양반. 네, 연방을 보는 모델도 있어. 아, 버트가 연방을 보는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아까 봤었죠. 포지셔널 인코딩. 그래서 언오더드 펑션에 대해서 오더를 부여하는 거, 그리고 비선형성을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추가를 하는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보가 과거로 다 새버리는 거를 막는 피처 마스킹,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나타난 게 트랜스포머인데 기본적으로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예요.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인코더 디코더 잘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인풋 센텐스를 넣었을 때 아웃풋 센텐스를 만들어내는 모델인데 뭐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버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의미의 다른 언어의 문장일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트레인되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거고 저희가 이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밑에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Scaled out product attention, 뭐 masked multi-head attention, residual connection, cross multi-head attention, 뭐 layer normalization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scaled out product attention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크게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냥 동일시 셀프 어텐션이랑 동일시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여기 논문에서 이름만 scaled out product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왼쪽에 핑크색 박스 있는 막 그림들을 보시면 지금 다 똑같죠. 쿼리 키를 곱한 다음에 소프트맥스에 넣은 요 친구 아웃풋 나오는 것까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고, 근데 오른쪽에는 논문에 이제 실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시면, 요 퀄리티 밸류 순서대로예요. 퀄리티를 곱한 다음에 스케일을 하는데 이 스케일을 하는 과정이 뭐냐면 그 차원이 너무 커지면은 요 내적을 했을 때 사이즈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거 소프트맥스에 들어갔을 때 이 그레디언트가 되게 작게 나온대요. 그래서 얘네를 그냥 그 루트로 한 번 더 나눠줘가지고 이 스코어가 너무 커지는 거를 내가 좀 스케일링 하겠다라는 거 요거 하나 들어가는 정도만 다르고 그 다음에 마스크는 뭐 옵셔널이고 뭐 마스크는 아까 저희가 앞에서 했던 마스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넣고 그 다음 다시 밸류랑 곱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방금 그거 스케일 되고. 네, 스케일 빼고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셀프 어텐션이라고 그냥 불러요, 사실. 그렇고요. 근데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저희가 한 문장에서 딱 쿼리를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쿼리를 여러 개 주고 내가 여러 곳을 보고 싶다. 이러면 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쿼리를 그 보고 싶은 쿼리가 만약에 뭐 여러 개라고 하면 그냥 그만큼 그 차원을 쪼개버리면 돼요. 차원을 쪼개버려. 지금 민트 색깔 쿼리 보이시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싱글 쿼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쿼리가 지금 두 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림 육안으로 봤을 때도 사이즈가 절반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차원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계산이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완벽하게 동일하고 계산량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은 싱글 헤드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붙인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차원을 줄이고 나서 다 계산하고 붙이면 똑같겠죠. 처음 거랑 당연히. 그래서 사실상 계산량이 같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DK라고 돼 있는 애가 있고 얘가 H개가 있는데 얘네를 D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D 모델인 경우는 멀티헤드인 거고 이 각각에 대해서는 다 걔네를 자른 애가 되는 거겠죠. 이따 코드에서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이렇게 D 모델, DK. 코드에서 멀티헤드랑 그냥 일반이랑 어떻게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네, 다른 게 왜냐면은 얘를 매트릭스로 보고 한 번에 계산하나 네. 잘라서 계산한 다음에 붙이나 사실 그게 그거잖아. 매트릭스 계산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는 코드만 살짝 다르지 아예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거 병렬 처리는 컨셉도 나눠. 아, 잘라서 그거는 보내줘서 될수 계산하고 있- 다시 합치. 근데 그게 아예 다른 게 없으면 왜 하는 음, 근데 저희가 멀티를 보고 싶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계산량을 늘리고 싶진 않고 원래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베스트잖아요. 거지 않아? 아, 그 메커니즘은 독립적으로 아예 같아요. 어텐션은 다 독립적으로 돼요. 디케이에 대해서. 차원이 곱할 때 영향을 못 미치는 파트에서 추론 퓨즈가 그렇죠. 맞아요. 곱하면은 결국엔 똑같아. 똑같아서 나눠서 계산하고 돌리는 거 아닐까요? 이게 나눠서 그 코드에서는 나눠서 계산을 하고 컨캐트를 해도 되고 아니면 얘네를 그냥 매트릭스 하나로 봐서 그냥 매트릭스 계산을 해도 똑같아요. 싱글 헤드랑 멀티 헤드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의 사실상 뭐 개념적으로는 다르고 구현할 땐 똑같고 약간 이런 거죠. 근데 막 GPT 같은 데서 제가 오픈 AI 같은 데서는 진짜 엄청 큰 값들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멀티 헤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처리에서는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이득은 잘 근데 콩깍 한 다음 결과는 똑같더라도 네. 처음에 쪼개져서 있다는 것 자체에서 거기서 뭔가 중간에 뽑아서 쓰거나 이런 게 그쵸.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 어텐션이 스코어가 되게 여러 개 나오죠. 각 쿼리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차원은 내가 똑같이 유지를 하면서 더 멀티 쿼리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량은 똑같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 더 많다. 그리고 그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쿼리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경우에 한 번 계산한 거를 또 계산해서 또 쓸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근데 얘가 멀티에다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Q1에 대한 정보가 뒤에서 또 나오면 그냥 Q1에서 썼던 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똑같은 커리를 여러 개를 붙이려고 없잖아요. 그리고 네, 싱글에 그 커다란 싱글헤드를 썼는데 멀티헤드처럼 이제 약간 그 피처가 나눠서 분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싱글 쿼리에서 나왔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패턴이 뒤에서 똑같이 나오면 얘를 그냥 쪼개가지고 다시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계산 조사 예형 자체를 줄일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쿼리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한 문장이 아니라 계산한 문장에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오고 그 다다음 문장이 계속해서 나올 때 네. 그 다음 문장에 나왔던 거가 앞에서 나왔던 패턴이랑 똑같다 그러면 가져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걸 맥락이 달라지지 특정지 아닌지 계산하기 위해서 그 임시 저장 해놓는 게 더 그런 부담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거는 공부를 해봐야겠네. 이걸 왜 썼을까요? 아, 그리고 좀 궁금한 게 헤드가 어떤 개념인지가 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헤드라는 게 헤드라고 치면 저는 그냥 쿼리라고 이해했거든요, 사실. 멀티 헤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쿼리라고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헤드. 겹쳐 있잖아요. 네. 헤드. 그러니까 라고 그거를 생각했어요. H에 대해서. 헤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좀 언어학적인 헤드랑 아. 유사하다고 생각해서인지. 그게 뭐예요? 저는 언어학적인 헤드에 대해서 몰라요. 언어적인 헤드는 근데 여기서 구구조를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핵심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 구에서 혹은 문장에서 전체 핵심이 뭐야 하면은 그게 헤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가 아닐 것 같아요. 느낌이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그냥 디펜던스에서도 헤드랑 디펜던트한 애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헤드인지? 근데 아니라고 못해. 뭐 우연히 겹칠 수 있을 우연이다. 약간 좀 중요한 데를 보고 싶어 할 테니까. 저는 근데 싱글 헤드 멀티 헤드 나는 것부터 그냥 쿼리 정도로 그냥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학문적인 거를 넣고 싶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근데 그냥 커리의 길이를 만들어도 된다는 공식 아니에요? 방금 그 멀티헤드가 가능하다. 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쿼리 개수를 뭐 늘린다. 늘려도 되고. 아니란 커리의 길이를 높여도 된다. 그러니까 디멘셔널리즘 만들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똑같은 게 아닌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게 레지듀얼 커넥션인데 다들 레즈넷
혹시 읽어보셨으면은 거기에서랑 아예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희가 레이어를 지나칠 때 사실 전에 걸 갖고 와서 다음 레이어에 넣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학습을 빠르고 그리고 얘가 더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인풋 자체를 그냥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도 지금 엑셀 하고 이제 뒤에 XL-1 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에 인풋을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빨간색으로 지금 그려진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레지듀얼 커넥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왔던 게 아마 레지넷이었을 텐데 이게 왼쪽이 그 레지넷에서 가져온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핑, 뭐 레지듀얼 커넥션, 숄커 커넥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전에 있던 인풋 자체를 그냥 한 번 더 넣어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이게 RNN처럼 네, 그 예전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 구조 대신에 이걸 쓰면 더 좋은 이유가 뭔가요? 아, 랩이요? 네, 아래는 레지넷에서 레시듀얼 커넥션 이게 약간 느낌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 느낌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레이어 하나 지날 때마다 이제 점이 다른 점으로 옮겨가면서 피처가 하나 생기잖아요. 내가 그 이제 옮겨가 있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네. 근데 이게 점점 레이어를 넘어가면서 이게 그레디언트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점점 피처가 고차원화되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사진을 봤을 때 쭉쭉쭉쭉 고차원적으로 좀 설명을 해갖고 마지막에 딱 봤을 때 이거 고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막 머리카락이 묻어갖고 여기는 손 모양이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근데 걔네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다라는 점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수학적으로는 그레디언트 있어 로이스 원이라고 하신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로스 랜드스케이프는 되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레지슈얼 커넥션 하게 되면은 얘가 스무스하게 돼요. 아, 전반적으로 그 거의 약간 이거 뭐라 그러죠? 컨벡스하게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로스 랜드스케이프에서 좀 더 아래를 좀 더 향하게 되는 그런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방지하는 있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렐루를 두 번 취하면 원래 애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웨이트 레이어를 안 지나고 렐루를 일반적으로 두 번 취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오는 애랑 그다음 웨이트 레이어랑 렐루, 웨이트 레이어, 렐루를 지났을 때 나오는 애랑 더함으로써 렐루만 지났을 때의 정보랑 웨이트 레이어 지나고 렐루 지났을 때 정보를 더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그 담기 위한 거지 그 자체가 뭔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숫자를 그 뭐지? 백프로파게이션 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미지로 보면은 다양한 레졸루션의 레이어를 지나가면 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런 애랑 원래 애들을 비교를 하면 더 학습을 사실 잘하게 된다. 뭐 이런 개념에서 걔네를 좀 더해보자. 왜냐면 더하는 연산이 뭐 그렇게 무거운 연산도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 구글 형님들이 만드시는 거가지고 해봤더니 되더라. 물론 이론적인 백베이스도 있긴 한데 네. 구글 형님들이 점수가 많이 좋았다 이런. 네. 아하. 항상 결과론적이죠. AI는. 사실 곱하는 것도 더 효과 좋을 수도 있는데. 맞아. 그렇죠. 이미 해봤을 수도 있죠. 해봤을 수도 있어요. 해봤을 수도 있어. 네, 코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안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레지듀얼 커넥션이었습니다. 레지넷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얼 노멀라이제이션인데 모델이 좀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밑에가 그 리얼 노멀라이제이션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멀라이즈 하는 거랑 뭐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편차가 줄어들면은 안정적이게 되겠죠. 그러면 러닝 레이트를 급격히 조정을 해도 안정적일 수 있고 그러면 스피드도 빨라집니다. 이거는 그냥 뭐 쓴다 정도로 저는 깊게 막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단에서 본 거는 그 인코더에서도 디코더에서 쓰이지만 인코더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하는 애들인데 디코더에서만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크로스 어텐션인데요. 그 셀프 어텐션은 셀프가 아까 붙은 이유가
쿼리키 밸류가 같은 소스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디코더에서는 사실 그 디코더에 두 개가 있거든요. 어텐션 레이어가. 근데 첫 번째 어텐션 레이어에는 셀프가 맞아요. 멀티 뭐인데 셀프일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어텐션은 사실 크로스 어텐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코더에서 넘어온 컨텍스트랑 디코더 내에서 사용하던 쿼리를 이렇게 겹쳐서 사용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 왼쪽에 그 디코더 블락 멀티헤드 크로스 어텐션 요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화살표 두 개가 인코더에서 갖고 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갖고 오는 과정이에요. 키랑 밸류를 인코드에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쿼리는 어디에서 갖고 오냐면 요 밑에서 마스크드 멀티헤드 텐션 이렇게 진한 친구를 가지고 갖고 온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번역을 수행을 한다고 하면 인코더의 인풋은 영어 센텐스가 되겠죠. 그리고 인코더가 도출한 콘텍스트는 당연히 영어에 대한 콘텍스트일 거고, 근데 내가 디코더의 인풋에 대해서 그 인풋이랑 아웃풋에 대해서는 한글 센텐스라고 하면은 쿼리는 한글이 될 거고, 그다음에 키랑 밸류는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같이 잘 어텐션을 수행을 해야 저희가 영한 번역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만 가지고 하면 뭐 한글만 가지고 하거나 영어만 가지고 하면 서로 번역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산 과정은 사실 뭐 똑같아요. 계산 과정도. 대신에 그냥 달라지는 점은 인코더에서 갖고 오는 것 때문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뭐 수식, ZQ 뭐 이런 식으로만 좀 달라지는 거지 계산 과정 자체는 그냥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번에 성수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은데 티처 폴싱 전에 해주셨죠? 지금 막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네. 막 중심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었어. 그래서 저도 그냥 에디셔널로 들고 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얘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좀 막아야 되잖아요. 너가 너무 이상하게 학습을 하고 있으면 좀 멈춰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실제 라벨 데이터를 토큰으로 넣어서 이렇게 잘못 가고 있으면 이거 네가 가는 길 이거 아니고 이게 정답이야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 정도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막 마스크드 붙은 것들이 있어요. 디코더에 보시면 저희가 그 센텐스를 생성해낼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거티브 인피니티로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사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희가 정답까지 알면 안 되니까 아이번트 토큰을 만든다고 하면 내가 그 전에 것만 보고 그 이유는 보이지 않도록 다 마스킹을 해버려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있는데 코드는 별건 없습니다. 그 뭐지?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도 한 번 더 이해를 하면서 했고 그리고 처음은 이미 그 뭐지? 이 상상자의 뒤에 그런 삐이 아이고? 아니 있어요. 오타예요. 오타예요. 새로 보여줬어. 아니요. 왜 다 빠져있지? 밑엔 들어가 있네요. 네, 밑엔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제가 뭐 돌린 거 아니어서 이거는 그냥 스켈레톤 코드고 저희가 그냥 인코드하고 디코드하고 포워드하고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제일 중요했던 어텐션 계산 요것들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미니 배치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n 배치라는 미니 배치의 값이 들어간 상태로 쿼리키 밸류에 대해서 디멘션이 결정이 됐고 멀티헤드 미니 배치. 다 미니 배치, 그러니까 배치랑 그건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멀티 헤드도 미니 배치로 계산을 할 수 있죠, 사실. 네, 그러겠죠. 네, H를 한 번 더 들어가니까 요 사이에. 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위에는 그냥 셀프 어텐션용이고 밑에는 멀티 헤드 어텐션 버전이에요. 네, 코드는 같은데 그냥 요 차원들만 조금 달라진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 요 DK라는 친구를 그 쉐입을 정해주고 어텐션 스코어 저희 계산했을 때 아까 쿼리랑 키랑 다 트랜스포즈 한 거 곱했잖아요. 그래서 그 곱한 거 어텐션 스코어로 두고 그 다음에 한번 노멀라이즈 했잖아요. 스케일링 한 거. 그래서 그걸로 한번 나눠주고 이거 왜 H가 빠진 거 같죠? 네? 됐어요. 맞아요. 아, 왜 이렇게 코드에 오류가 많죠? 벌어지게. 왜 이렇게 돼 있죠? 배치가 이제 배초를 아, 처음 보는데. 저 처음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소프트맥스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름 밸류랑 곱해가지고 나오면은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멀티로 만약에 더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 그냥 h를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h라는 저희가 봤잖아요. dk 곱하기 h를 하면 d 모델이 되는 그 과정. 그 매트릭스 파악기 잘라가지고 했던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거랑 그냥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에 대해서 보면은 페이퍼에는 이 레이어가 8개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FC 레이어는 지금 3 곱하기 H로 돼 있고 왜냐면은 퀄리티 밸류에 대해서 H1 할 거니까요. 혹시 이 FC 레이어는 그 임베딩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퀄리티 밸류에 대해서 사실 얘를 한 번 더 처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얘네를 FC 레이어에 넣어가지고 만듭니다. 그 이베딩 한다면 그거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위치 정보 부여해주고. 저 사인 코사인 네네네. 그거랑 네. 그거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걔네를 퀄리티 밸류가 들어온, 그냥 진짜 그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면 걔네를 한 번 더 처리를, 그러니까 벡터로 쓸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는 그냥 과정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풋 쉐입은 n 곱하기 이렇게 되고, 저희가 dk 곱하기 h를 d 모델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의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들어오는 애랑 나오는 애랑 사이즈가 항상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베딩 하는 애랑 지금 아웃풋 쉐입이랑 다 똑같게 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멀티헤드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하고 콘캐트를 하는 거나 아니면 매트릭스 버전으로 계산을 하는 거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매트릭스 버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헤드 어텐션 아까 저희가 이해한 대로 그냥 DK라는 친구를 각각의 싱글 헤드라는 친구를 그냥 멀티헤드인 D 모델로 확장시킨 거 말고는 아예 똑같아요, 코드가. 크게 다른 게 없고요.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게 요거죠. 배치, 시퀀스 랭스, 그다음 인베드, 그리고 아웃풋이 가져야 되는 애는 D 모델. 그러니까 D 인베드랑 D 모델은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멀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D 모델을 H랑 DK로 스플릿을 합니다. 스플릿을 하게 되면 요게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요걸로 쪼갭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나서 걔네를 트랜스포즈를 합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 얘네를 얻기 위해서 트랜스포즈를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굳이 바꾸는 이유는 저희가 위에서 봤던 그 calculate attention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어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트랜스포즈 해줘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끝이고 FC 레이어 만들 때 뒤에 나와. FC 레이어가 잠시만요.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봐봅시다.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계산을 해주면 되고 계속 중요한 게 계속 아이덴포텐트 하다. 모든 이제 쉐입에 대해서 다 아이덴포텐트 하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들어가는 쉐입이랑 나오는 애랑 그냥 똑같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차원이 같다. 원래 수학적인 점이 다른 걸로 알아요. 네. 그다음 뭐 곱했을 때 뭐 아이덴티티 나오고 약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비슷하겠지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진 않겠죠. 공부자들이 다 아리가리 얘기하잖아요. 전 비전공자입니다. 수전공자. 그럼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게 막 코드가 비슷한데 바뀌고 비슷한데 바뀌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뭔가 저희가 포지셔널 인코딩이나 이런 거를 막 하나씩 배웠잖아요. 배우면서 막 하나씩 추가되고 이런 거에서 마지막 파이널 코드는 맨 아래에 있어요. 맨 아래에 다 합쳐져 있고 네. 혹시 모르면 제가 참고했던 GitHub 링크도 하겠습니다. 아이덴포텐트 대수학에서 사용되는 단어.
똑같은 연산을 두 번 실행했을 때도 결과가 같은. 아, 약간 렐루네. 네, 맞아요. 음. FFX가 FX가. 아,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얘네는 넘어가도 되고요. 다 넘어가도 되고. 그 제가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아마 하나 있을 텐데 그 PPT에서 그 패드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그 인풋을 넣었을 때 센텐스 길이가 항상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얘네를 할 때마다 너무 유동적으로 하면은 뭐 연산이 되게 뭐 힘든가 봐요. 그래서 어떤 맥스를 고정을 시켜놓고 만약에 거기에 센텐스가 다 차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를 그냥 제로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생각을 해준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많이 쓴 걸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에서 기본 그 뭐지? 그 악음은 뭐라고 하지? 파라미터로 들어갔어요. 이거 안 쓰면 학습이 안 돼요. 아, 돌려봐서 알아요. 안 쓰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패딩이 중요하고 네. 약간 패딩을 그냥 앞에서부터 패딩을 하느냐 뒤에서부터 패딩을 하느냐 맞아요. 이해가 있는데 앞에서 패딩을 하고 뒤에다가 밀어버리는 게 더 좋다고 알고 있어요. 왜죠? 그게 제가 본 논문에서는 설명을 못했는데 네. 논문이 설명 못했어요? 그렇다더라고. 아,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아, 했는데 역시. 뒤로부터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는데 뒤에 넣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패딩을 앞에 두고 이제 문장을 미는 그게 왜죠? 모르겠어. 저희 어떻게 했죠? 저희 뒤에 넣었어요. 그게 난 사실 두 개가 뭔가 왜 다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가 빼서 계산인데 앞쪽에 0 들어가고 뒤쪽에 0 들어가고. 근데 저 확실하지 않은 게 왜냐면 그게 그거예요. LSTM 기준으로 한 거긴 하고 그 어텐션을 적용한 LSTM 기준인데 트랜스포머에서 다를 수도 있긴 해. 근데 LSTM이면 그럴만한 게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정보를 잘 받을 잘 음, 먹으니까. 그런 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 0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버트 같은 경우 양방향 모델이어서 뒤에 넣으면 그냥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아, 오, 그런 생각을 하고 넣었어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 그럴 예, 슬픈 사연이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뭐지? 포지션 넣어주는 친구? 그 feedforward 레이어 넣어주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는 기본적인 요 MLP 블락이죠. 그래서 요 FC 레이어가 다 이 사이즈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중요한 게 오리지널 쉐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컨캐티네이션을 안 하고 그냥 MLP로 네네네. 디멘션 유지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시듀얼 블락인데요. 똑같아요. 레시듀얼 블락도. 그러니까 전에 이제 앞에 거를 그냥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똑같고요. 저 레슨에 엄청나게 그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뭐요? 레슨넷을 쓰기 전까지는 그 레이어가 8개 정도만 되는 그래던시티 센터라 아, 레슨넷을 쓰는 순간부터 이제 딥하게 썰 수 있어. 200개 이상 아, 뭐 엄청 확장이 많이 됐다고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오, 성민씨. 오, 이거 되나요? 오, 감사합니다. 공유해 주셨어요. 자, 이거 뭐요? 레프트 패딩은 여기 제너레이션 있어? 태스크에 많이 쓰이고, 라이트 패딩은 인코더에 쓰는 아. 다른 태스크에 많이 쓰였다. 요즘은 다 이제 라이트 패딩으로 한다고 하네요. 라이트 패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인지님이 네. 말씀하신 이제 오른쪽을 패딩을 하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맞겠네요. 맞겠네요. 데이터가 없어. 네, 지금이 좀 부족해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블럭을 만들면 되고 그 안에 그 실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보시면 레지듀얼 2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2번 반복하게 해놨고 그 디코더도 거의 인코더를 잘 이해하셨으면 디코더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제가 에디셔널의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subsequent masking
에? 그 I번째를 보면 I번째 이후에는 다 마스킹 해버려야 된다. 이 친구만 좀 유의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I 플러스 1의 토큰부터는 내가 다 지워버린다고 하면 되고 이게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 lower tri 저희가 그 PPT 했을 때 그림 하던 애 되게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막 차여져 있는 매트릭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때 그 lower triangle을 만들어요. 다이애고널은 다 없애고. 이게 아까 그 미래 정보가 과거로 어쩌고 그런 거. 세면 안 된다 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 헤딩 안 해버리면 요 다음에 올 단어가 뭘까요? 라고 맞춰보라 했는데 그 다음 단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애니까 사실은 그럼 학습이 되는 게 아니죠. 꼼수 묻는 법을 네. 하게 됐죠. 그럼 이제 테스트에서는 멸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멀티헤드 어텐션도 다 인코더랑 똑같아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달라지는 게 서브시퀀트 마스킹을 썼으면 그 레이어만 들어가는 거 그냥 그 정도만 다르고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인코더랑 기본적으로 마스킹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전부 같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되고 포지셔널 인코딩 정도? 이거는 근데 거의 뭐 수정을 막 할 거 없이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정형화 되어 있는 코드여서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함수의 주기성을 이용을 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코드 다 합친 거는 여기 들어가 제가 여기 링크 걸어뒀네요. 네. 이분이 참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원문의 기법 찾아보니. 네, 이렇게 얘네들은 다 이제 얘네들을 다 하나로 합쳐버린 거고 이 친구들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 링크에는 그 작은 데이터셋으로 학습할 데이터셋까지 아마 올라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험해보고 싶으시면 그걸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에 했던 거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 이러면 그래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만바인데요. 아까 전에 하나 약간 짚고 네네. 제가 약간 네. 트랜스포머를 할 때 네.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네. 한번 잠깐만 네, 멈춰 드릴게요. 해주시니까 저 오디오 그냥 켜고 있으면 되나요? 네네 이쪽으로 또 들어가겠죠? 요거 그 제가 그냥 수분한테 여쭤봐갖고 이제 알게 된 건데 요즘은 이제 트랜스포머 그 초기에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나왔던 그 모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주 약간 다르게 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점들을 이제 짚어준 게 이제 라마2가 좀 깔끔하게 이제 아키텍처가 나왔고 그거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많고 그리고 라마2에서 나온 트랜스포머 그 아키텍처대로 많이 한대요.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러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던데 그래서 뭐가 다른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일단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 기억상 여기서 노멀라이제이션의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인풋에서 어텐션 주고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파스톤 돌려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데 여기서는 애초에 약간 그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도 달라졌고 그리고 인풋에서 노멀라이제이션 뗀 다음에 어떻게죠? 다시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나서 MLP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차이가 그 사실 별로 없어요. 액티베이션 펑션 좀 다르게 있고 근데 왜 리스닝 배웠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건가요? 그 아키텍처를 바꿨을 때? 장점. 또 장점 그냥 일반적으로 좋더라. 음. 거기에서 뭐 좋은 점을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데이터 중심일 거예요. 이건. 어떤 데이터를 썼을 때 나 그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게 표준이래요. 이 아. 표준이라고 하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하고 이런 게 들어가서 그 인베딩 방법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네. 아, 네, 이렇게 말씀. 중요한 차이는 없고 약간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좀 껴서 막 많이 이제 표준으로 쓰니까 그죠? 소개를 궁금하네요. 왜 다르죠? 대망에 들어가는 아 근데
아 근데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만바지. 어텐션이 있으면 어른이들가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텐션이 있어. 그거는 원래는 그냥 LSTM하고 어텐션을 썼는데 지금은 LSTM을 안 쓰고 그걸 어텐션으로 빼오겠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텐션 자랑이죠, 그냥. 제목 자랑이죠. 이거 원래 제목 지을 때 이게 이목을 끄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 FC 레이어를 찾았어요.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아, 그러니까 인베딩을 풀리 커넥티드로 돌려서 넣는 레이어로 그냥 바꿔가지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하면 그 리니어. 컨셉들이 네네네네. 이렇게 나왔던. 네, 그냥 제일 당연한 제일 기본적인 리니어. 그냥 한번 변환해 준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퀄리티별로 다 다른 인베딩 자체가 어떤 될것 같은데 리니어가 많아 다른. 근데 어차피 다르게 하더라도 비슷하게 수정할 거 같아서 비슷하게 수정할 거 같아요. 계속 접근하고 막 이런. 어디서 그 얘기 본 것 같아요. P랑 밸류랑 비슷하게 수렴한다. 그게 그만이 걸린 거지. 네. 저도 알겠어요. 왜? 무슨 얘기 걸렸어? 지금 어. 이목을 잡고 계신데. 누가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저도 왜 걸렸어요, 다들? 저는 안 걸렸어요. 애들로 문제인 것 같아. 아 근데 저도 그러면 애기놈인데. T랑 밸류랑 수렴을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수렴을 그냥 계산까지 할 것 같긴 한데 수렴할 것 같아요. 뭐 수학 접치 거. 누구 돌아왔어? 아, 다 돌아왔네요. 전 기다리는. 일단 공유만 할게요. 잘하시죠. 만바, 네, 만바를 해봅시다. 한숨 쉬고. 잠시만요. 이거 자꾸 제 얼굴이 가려가지고. 만바에 대해서 해볼 건데, 그냥 트랜스포머랑 완전히 다른 아키텍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아키텍처를 되게 처음 봐가지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 그냥 아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앞에서 막 공부했던 RNN에서 트랜스포머로 넘어갔을 때 막 문제가 발생해서 넘어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 둘의 장점을 합친 SSM 모델을 쓰겠다라는 건데, SSM이라는, 네, 어머 깜짝아.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트랜스포머의 장점이랑 뭐 RNN의 장점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내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사실은 병렬화가 가능하다는 거였고 대신에 좀 뭐 시퀀스 넥스가 넘어갈 때마다 내가 되게 인퍼런스가 좀 느려지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RNN은 병렬화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인퍼런스는 좀 빠르고 내가 이거 둘 다 장점만 가져오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퀀셜 모델을 갖고 와요. 기본적으로는 시퀀셜 모델을 써요. 그게 SSM이라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되게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입력, 시간에 따른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상태가 어떨지 예측하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네, 말 그대로 시퀀셜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실 트랜스포머 지금 만바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 SSM을 좀 변형하려는 시도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체를 하기 위해서. 근데 뭔가 어쩌다가 이제 만바가 되게 잘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레이저 숨겨진이라는 아. 뜻인데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해. 그냥 히든 네, 히든 스페이스처럼 이해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걔네들을 모델링하는 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걔는 내가 모르는 애니까 그냥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놔둔 것 같고 입력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이 출력 시퀀스를 도출하는 그 사이에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어떤 규칙이 있겠죠? 프린시플들이 있을 텐데 내가 걔네를 잘 찾고 싶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정식을 쓰는데 그게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랑 아웃풋 이퀘이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나 어떤 그 스페이스를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네. 네, 이 T가 다 지금 시간이에요. 이거 HT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죠. 맞아요. 이 HT는 메모리, 그러니까 상태를 얘기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집 상태. 네, 완전 강화학습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서 뭔가 이거 계속 반복해가지고 신임이 되셨으면 뭔가 네. 잘하셨어요. 되게 강학습. 되게 강학습이에요. 한 10분 동안 연습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스테이트 이퀘이션이랑 아웃풋 이퀘이션을 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HT를 내가 어떻게 찾을까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태 방정식,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 먼저 보시면은 강화수가 나요? 네.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보시면 밑에 그 그림이랑 한번 같이 봐주세요. 제가 그 HT가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를 얘기해요. T 시점의 스테이트. 그러면은 내가 요 A라는 매트릭스랑 지금 곱해지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여기 메모리라고 적힌 게 상태랑 같은 그 말이에요. 근데 현재 어떤 상태를 트랜스폼 해주는 그런 친구고, 즉 상태가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업데이트 해주는 친구고, B라는 친구의 곱해지는 애는 지금 XT잖아요. 얘는 저희가 아까 봤던 인풋이었죠. 그래서 얘는 인풋을 트랜스폼하는 친구예요. 입력이 요 H 프라임 T 뭐 이런 상태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애고, 요 두 개를 지금 합치잖아요. 그래서 요 합친 애가 H 프라임 T죠. 요 상태 변화율을 얘기를 합니다. 요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 기본적인 상태랑 그리고 인풋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웃풋 이퀘이션인데, 여기서도 HT랑 XT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요 C라는 애는 어떤 애냐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Y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보는 애고, XT는 입력이 어떻게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애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아웃풋이 되고, 그 실제로 D는 좀 생략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두 가지 이퀘이션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D라는 애는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레지듀얼 커넥션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이 ABC를 가지고 거의 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반복시켜서 H를 최대한 딱그 그래서 옵티멀하게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도 지금 보면은 HT가 이미 계산이 됐는데 다시 예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리커시브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네. 약간 이전 스테이트를 약간 그 강화학습에서 액션을 조정하는데 안 쓰는 네, 그런 거랑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H랑 X 자체가 그냥 스테이트로 들어가고 액션이 H랑 B, A랑 B 곱한 걸로 들어가면서 네. 계속 액션 해가지고 스테이트 하다가 뭐 리워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C가 약간 리워드처럼 하면 돼. 네, 리워드처럼 가가지고 성공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네요. C가 리워드겠네. C가 리워드. 그리고 Y랑 제일 가깝게 이렇게 해서 찾아나가다가 Y랑 제일 가까우면 스탑이잖아요. C가 이제 뭐 계산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면 네, 그런 맥락이 간접적으로 맥락일 것 같아요. 투. 한번 봅시다. 자, 그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그 저희가 B랑 곱했던 게 그 입력이 어떻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곱했던 B 곱하기 XT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먼저 곱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걔네들을 다 지나가고 그 A라는 애, 요 상태 메모리라고 하는 게 그 상태 HT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행렬 A를 곱해서 내가 이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 상태가 내 그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요 밑에 이렇게 화살표 쳐져 있는 거가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C랑 곱해지는 게 아까 HT였어요. 그래서 C를 사용을 해서 요 상태를 다시 출력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요 D라는 애는 아까 인풋에 그냥 곱해지는 애였는데 얘네들끼리 뭐 곱해가지고 아웃풋을 만든다. 뭐 스킵 커넥션처럼 직접 신호를 제공한다. 뭐 이 정도인데 막 이게 저는 사실 확 와닿지는 않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되게 수학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RNN이랑 엄청 비슷해요. 뒤에서도 나오는데 RNN이랑 뭐 똑같다 뭐 이런 말들도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D는 다 그냥 지워졌어요. 네, D는 그냥 거의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T가 연속적인 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시간이니까. 근데 텍스트는 사실 컨티뉴스한 데이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제로 오더 홀드라는 방법으로 한다고 해요. 다른 거에선 되게
뭐 많은 걸로 알아요. 다른 방법이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그중에 제로 오더 홀드라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무슨 방법이냐면 이 지금 왼쪽에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이 있어요.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를 컨티뉴어스로 바꾸는 게 그냥 뭐냐면 그 다음 타임이 오기 전에 그냥 내가 얘네를 상수로 쭉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아이덴티티로. 그냥 그렇게 바꾼다고 하고 그리고 얘네를 얼만큼의 길이로 가져갈 거냐 하는 거를 스텝 사이즈라는 친구로 정의를 하는데 얘네들도 파라미터예요. 얘네들을 길게 하면은 뭐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뒤에 아마 나올 텐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계산되는 식은 요 위에 있는 그 색깔로 막 되어 있는 A바, B바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discretized 된 매트릭스로 보고 저희는 지금부터 이 친구로 보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로 오더 홀드가 적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디스크리트한 거를 약간 컨티뉴어스 시밀러하게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럼 아웃풋도 당연히 컨티뉴어스 시밀러한 아웃풋으로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컨티뉴어스한 애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얘네를 다시 뭔가 디스크리트한 애로 바꾸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샘플하는 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시그널을 샘플링을 해서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의 아웃풋으로 만들겠다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함수 근사해가지고 그냥 연속 함수 만든다. 맞아요. 이게 무슨 그게 있었어요. 그 레퍼런스 약간 그런 식의 수학 기본적인 수학에 쓰이는 방정식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 네, 스텝 펑션으로 분사한 다음 컨티뉴어스하게 바꾼다. 그렇고 여기서는 뭐 디스크리트하게 써야 되니까 그 컨티뉴어스 펑션에서 다시 넣는 다시 네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컨티뉴어스한 애를 다 디스크리트하게 바꾸니까 특정 시간 단계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SSM이 되는데 사실 이 식을 보시면 거의 그 RNN이랑 거의 똑같아요. 전에 있던 그 히든 스테이트를 갖고 와가지고 원래 있던 인풋이랑 더한 다음에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식이랑 사실상 거의 똑같잖아요. 그럼 대체 RNN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건데 다른 점이 또 이건 이제 RNN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SSM인데 사실 펼치면 뭐 거의 똑같잖아요. RNN이랑. 다른 점은 리커런스를 SSM은 컨볼루셔나이즈 할 수 있대요. 요 컨볼루션화 한다는 거는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고정된 커널을 가지고 내가 윈도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뽑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는 1차원 벡터를 원하죠. 지금 이미지가 아니고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럼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커널 사이즈를 저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커널화하는 방식이에요. 커널을 위에처럼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인풋이랑 커널 하면 뭐 아웃풋이 나오겠죠?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요 커널이 그 민트색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인풋이 왼쪽에는 패딩을 넣은 My name is가 있어요. 근데 이게 1차원이니까 그냥 곱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곱하면은 이런 Y0가 나오고 이제 커널은 그 옆에 스트라이드 이동을 하면서 사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얘네들을 다 오른쪽으로 밀어버릴 때는 이런 식으로 Y2가 나오고 그러니까 얘네를 컨볼루셔나이즈 할 수 있다는 게 RNN이랑 다른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해했어요. 저 이해 못했어요. RNN은 결국 이제 여기 들어갈 때 얘 자체가 시퀀셜하게 네. 네, 이해 못했나? 뭐 근데 저도 막 얘를 이게 맞긴 하겠지만 답이 있긴 하지만 막 정확하게 이해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바 네, 알파벳 위에 K 붙어 있는 건 커널이 근데 디스크리트한 커널을 저희가 쓰잖아요. 지금 바는 다 디스크리트한 애를 쓰겠다는 걸로 이해했어요, 저는. 왜냐면 저희가 아까 앞에 디스크리타이즈 할 때 그 바를 붙인 애로 정의를 하고 그냥 걔를 쭉 쓰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근데 R은 K 말고 요 K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곱한 거일 거예요. A를 몇 번 곱했냐. 이게 지금 아. A2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얼마나 그냥 제곱 RNN이 안 되는 이유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는 이유를 다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RNN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RNN이 네. 얘를 인베딩 그러니까 이제 요거로 치면은 패딩 무시할게요. 패딩만 무시하면은 Y 들어가고 그러면 히든 스테이트가 바뀌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네임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is 나오고. is 들어가고 하면은 문제가 이제 그 컨볼루션 하려면 my name is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음, 근데 그것도 그 단어 좀 연결해서 인베딩 시키면 되지 않아요? 그 이제 따라서 이렇게. 영영마이 하나 넣고 네. 그 영마이 네임 넣고 my name is 넣으면 되지 않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영영 넣고 영마이 넣고 마이 네임 넣고 네이미즈 넣고 이런 식으로 넣으면 똑같이 아래는 똑같이 할 수 있지 않나?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 윈도우. 네. 인코더가 하나 더 있으면은 가능할 것 그쵸. 같은데 그러네요. 왜 하필 아무튼 뒤에 뭔가 더 있겠지. 네. 없으면 어떡하죠? 없으면 어떡하죠? 아, 네, 없으면 숙제. 그래서 저희가 디스크리데이션 해서 리커런트한 애도 쓰고 지금 컨볼루션 한 애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된 시퀀스를 다룰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ABC는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행렬들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그냥 적어 놓은 거고,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애들이 그 넥스트 토큰은 그거잖아요. 프레딕터.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인데 그러면 토큰 단위로 들어가는데 얘는 토큰의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제가 토큰 두 개 붙여서 인베딩해서 넣어도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얘는 그거 자체가 그냥 아니고 얘는 그냥 중간에 커널 사이즈만 딱 정해주면 그 들어갈 수 보일 수 있는 인베딩이 그냥 엄청 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인풋을 딱히 정의를 안 해놓는 네. 그러니까 인풋에서 그냥 들어가고 여기서 커널을 지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4개를 보겠다 네. 하면 얘는 4개를 한 번에 보는 거고 아래에는 무조건 원래는 하나씩 봐야 되는데 뭐 제가 잘 조정하면 2개씩 볼 수도 있고 3개씩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또 다른 인코더를 붙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커널로 한 번에 해결. 그걸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찾아보고 답을 알게 되면은 논문이 근데 되게 길어요. 한 거의 40쪽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지? 저 그거 많이 봤어요. 고대 그 산업경영학부 네 맞아요. 그거 DSB인가? 뭐 아무튼 그거요. 그거 진짜 엄청 리뷰를 엄청 잘해주신 거예요. 근데 거의 1시간 반짜리여가지고 각 잡고 봐야 되긴 합니다. 시간 둘다 만에 올려드릴게요. 아빠 네, 올려드릴게요.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네. 거의 되게 이런 걸. 거의 인공지능 랩실이 거의 연강을 다요. 거기 신약 개발도 리뷰해줬어요. 거의 국밥집이에요, 진짜. 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텐션 발표할 때도 그걸로 통과했는데 이 마트를 공유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스크리타이즈 해서 리커런트랑 컨볼루션을 다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리커런트한 거는 저희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잘 알아요. 이피션트 하지만 병렬화가 안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컨볼루션은 병렬화는 되지만 이게 그 언바운디드 컨텍스트에서 내가 지금 커널 사이즈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넘어가는 애들은 제가 그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인퍼런스 할 때는 리커런스를 쓰고 그게 아닐 때는 컨볼루션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트레이닝 할 땐 컨볼루션 쓰면 되고 그럼 그 인퍼런스 할 때는 그냥 RNN 같은 리커런트한 거 쓰겠다. 그냥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쓰는 사람이 정하는 아니요, 쓰는 사람이 정하는 그러니까 거죠. 언제 리커런트고 언제 컨볼루션일지를 쓰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마 모델을 뭐 이렇게 다르게 약간 다르면 왜냐면 커널 사이즈는 리커런트한 모델 정의할 때는 안 들어갈 거잖아요. 이게 왜 트랜스포머랑 합쳐져 있는지 알겠어요. 이게 트랜스포머는 커널이 무한대인 맞아요. 네, 맞아요. 커널이 무한대인 친구인데 아래는 커널이 네. 무조건 1로 응. 커널이 1이고 저희가 뭐 잘 조정하면 바꿀 수 있지만 근데 딱 그 정확히 그 중간인 거죠. 커널 개수를 바꾸고 있어요. 바꾸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때는 RNN이 좀 더 커널 1인 게 좀 더 효과적인 상황이니까 RNN을 쓰는 거고 학습할 때는 커널을 무한대까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커널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게 그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너무 멀어져 있으면 이쪽이랑 영향을 같이 받는 예를 들어서 뭐 주어가 엄청 그 뭐가 형용 뭐 이렇게 주어를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고 그 다음 동사가 나와요. 주어가 동사랑 연결돼야 되는데 얘 커널 숫자가 고려를 못하면 윈도우에서 잘려. 맞아요. 이거는 아래는이랑 똑같은 문제점 이거를. 네, 아르헨티나랑 똑같은 문제. 이게 잘못하면은 이쪽의 단점과 이쪽의 단점을 그래서 결국에는 커널 수가 제일 중요해요. 커널 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네. 그렇죠. 그거를 결정하는 걸 딥러닝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언어를 하는. 네.
그죠. 코널수도 딥러닝으로 달라. 그건 모르겠고. 약간 있긴 한데 좀 빡셀 것 같아요. 다음에 약간 중요해 보이는 거 있으면 순간적으로 커널 사이즈를 늘려갖고 그 유지한 상태로 가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다음 단어 보고 다음 토큰 보고 커널 사이즈 늘릴까 줄일까 이러면서. 근데 확실히 잘못하면 트랜스포머의 단점이랑 아니면 단점을 다 섞을 수 있어요. 이론저도 아니게 될 수도 있고. 그 커널 수만 잘 정하면 음, 여기서 핵심 파라미터는 커널 수겠네. 제가 코드까지는 보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물어보시는 분. 뭐 여쭤보셨어요? 잠시만요. 장민수. 커널의 가중치인 건가요? 아, 커널의 방치가 학습되느냐? 아, 학습이 뭐 되겠죠? 사실 컨볼루션을 쓰면은. 네. 라고 이해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커널 쓴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쓴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거를 트레인업을 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되게 시간에 대해서 동적으로 뭔가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이 ABC가 다 T에 대해서 고정이 되어 있대요. 실제로는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얘네를 대체 뭐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라고 하는데 그중에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행렬 A라는 애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전 상태의 정보를 가져오는 행렬을 만드는 애가 지금 A이기 때문에 얘네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웃풋을 잘 만들려면 최대한 기억을 많이 하는 행렬을 만들어야겠죠. 기억을 많이 하는 행렬을 만드는 게 저희 큰 태스크고 그러면 다 1로 돼 있는 매트릭스에 가까우려나요? 그거를 매트릭스 A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네, 히포? 네, 히포라는 그 논문에 히포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히포라는 친구를 활용을 하는데 일단 최근의 토큰은 내가 좀 잘 포착하고 오래된 토큰은 좀 상대적으로 덜 보겠다라고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A를 구축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완전 랜덤하게 쓰거나 뭐 그런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실제로 히포 매트릭스를 만드는 식은 요 오른쪽이래요. A랑 K가 뭐죠? 그냥 IJ처럼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쓰신 수식만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그 가려진 걔랑 트랜스포머랑 거의 똑같아. 네, 거의 그 아까 행렬 봤던 네거티브 인피니티 같은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디그레데이션을 주고 올더에 대해서는 그리고 6월에 대해서는 좀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히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 스페이스랑 이런 히포들 만들고 다 디스크리트 했던 거 다 이제까지 했던 거 다 합치면 이제 S4라고 부르는 Structured SSM이라는 애가 만들어집니다. 얘네를 그냥 쓰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or sequences is 뭐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SSSS 이렇게 해서 S4고 뭐 H3 막 S6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도. T5도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만바예요. 아직 만바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SSM의 문제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정해진 스페셜 토큰 뒤에 어떤 글자가 왔었는지 좀 기억하고 생성해낸 태스크를 저희가 인덕션 헤드라고 하고 그리고 키 밸류 쌍들을 기억해서 이 키에 대한 밸류를 잘 생성해낼 수 있는 태스크를 어소시에이티브 리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힘든 정리 말씀하신 헤드 맞지 않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스페셜 네. 그런가 봐.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성능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가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T 시점의 정보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를 뭐 버리고 전달하고 이런 거 둘 중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버리고 어떨 때는 잘 컨베이하고 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지금 시점에 내가 들어온 정보를 메모리랑 비교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안 돼요. 근데 SSM은 이게 필요한데 SSM은 아까 저희가 앞에 봤던 게 타임 인베리언트한 그 있었잖아요. LTI가 있었잖아요. ABC가 각 토큰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토큰을 전부 동등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뭐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런 게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게 뭐냐면
네, 이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렉티브 카피잉이라는 게 그런 개념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인덕션 헤즈는 입력에서 발견된 패턴을 내가 재현하자는 건데, 만약에 퀘스천이 들어왔어요. 지금 요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A를 지금 1 플러스 1은 뭐냐? 라고 했을 때 2라고 답했잖아요. 그리고 2 플러스 2는 뭐냐라고 했을 때 A는 4라고 답할 수 있는 게 인덕션 해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A, B가 다 콘스턴트 하니까 인풋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럼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SSM 앞에 셀렉티브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완바가 제일 그 중요하게 사용한 구조가 이 셀렉티브 SSM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RNN이랑 트랜스포머의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져가려면 지금에 있는 거에서 내가 셀렉티브하게 고를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이나 뭐 뒤에 올 것들이나 이런 메모리들을 다 내가 선택적으로 고를 수만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게 저희가 어텐션에 대해서 어떤 거에 집중할지 셀렉트 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텐션이 사실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보가 뭐고 그게 아닌 거는 뭐냐라는 거를 어, 잘 인코딩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저희가 ABC가 다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면 이 ABC가 다 고정이 됐기 때문에 셀렉티브하게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input, batch size, length, vector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온 거고 근데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ABC를 input 사이즈에 맞게 그러니까 디펜던트하게 보면 돼요. 저희가 원래 인풋에 대해서 그냥 다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ABC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인풋이 들어올 때마다 동적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이 벡터 사이즈에 의존하도록 바꾸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존한다는 게 그러면은 벡터 사이즈가 같으면은 ABC가 다시 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뭐 만약에 인풋 사이 네? 한 번 다시 말씀 주시겠어요? 벡터 사이즈를 의존한다는 게 네. 벡터 사이즈가 같으면은 ABC가 아, 같다는 뜻이 벡터 사이즈가 같으면 ABC가 의존한다는 같냐? 게 그런 이거 뭔가 그냥 남바 코드에 말 DC 맞아. 조절하는 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사이즈랑 왜 관련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그림을 보면 위에 게 아마 고정돼 있는 요 ND로 고정돼 있는 친구들일 거고 이 밑에가 그거에 맞게 동적으로 바꾼 친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ND가 그냥 그 인풋이 요거였잖아요. BLD 요거에 맞게 그냥 요 친구를 다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네, 그렇습니다. 각 배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웨이트를 쓴다는 개념이 음, 위에 거는 지금 비교 대상이고 아래 게 셀렉티브 SSM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L이 시퀀스 랭스고 저게 그 인풋 음. 벡터 사이즈에 해당하는 근데 이게 지금 그 뭐지? 저희가 X를 그냥 이렇게 놔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중간에 훈련할 때는 뭐 H도 들어가고 막 얘가 다시 리커시브 하겠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막 이것들이 달라지는 동적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인풋을 그렇게 놓고 그냥 ABC 매트릭스를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가 아예 픽스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코드 방에서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집에 네, 집에 가서 이거 GitHub에 그 올라와 있어요. 오픈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없으면 사실 맞아요. 될 수가 없는 근데 사실 이거 문제를 못 했죠. 리젝트 되지 않았나요? 이거 진짜 네. 네, 네. 리젝트 됐어요. IC에 근데 예전에도 약간 되게 지금은 유명한 논문인데 리젝트 된 거 아마 있지 시간도 않아요? 진짜 근데 뭔가 그런 류의 거가 하나가 리젝이 됐다가 다시 억셉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사실 그래서 약간 또 약간 그때처럼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그런 걸로 알고 있어. 마플로 보시죠. 맞죠? 그 후보 백업 월드스가 그게 아마 이제 근데 그때 첫 논문은 아마 성능 개판이었던 걸로 아. 알고 그래서 리젝트. 근데 이게
트랜스포머보다 좋은 정도. 네, 그래서 막 리뷰하시는 분을 보면은 결국 트랜스포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트랜스포머보다 좋은 이유가 이유를 잘 이게 생각보다 되게 훨씬 빠르다. 복잡해서 뿐만 아니라 A가 동적으로 결국에 그러니까 A가 저희가 말했던 커널의 역할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A가 동적으로 계속 바뀌어야지 정확한 걸 뽑아낼 수 있다잖아요. 근데 그 동적으로 바뀌는 걸 또 잘 동적으로 조절해야 바뀌는 돼. 걸 네. 트랜스포머는 애초에 그냥 넣으면 잘 나와. 원하는 되니까 쭉 되는데 얘는 동사랑 뭐 주어 동사 떨어져 있는 거에 길이를 체크를 해서 동적으로 요만큼 바꿔줬다가 다시 요만큼 줄어들었다가 여기 다음엔 의미가 없어요. 쭉. 이게 맞아. 태스크마다 막 왔다 갔다 조절해야 되는 게 좀 많을 것 그래서 같아요. 트랜스포머보다 좋은 점이 좋은 점 같아요. 그거를 다 포함해도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자들은 그렇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나 뭐 위키피디아처럼 딱 그 거의 정형화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미사일고 잘 안 붙고 딱 그 정도 수준에서는 바꿀 수 있다 치는데 얘가 만약에 문학이나 그쪽으로 넘어가면 트랜스포머보다 과연 좋은 성능을 낼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저번 챕터에서 등장했던 이제 등장인물 나중에 등장하다. 그렇죠. 아, 그런 게 안 될 수 있지. 얘는 그거가 길이가 안 되는 그걸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동적으로 바꿔줘가지고 막 다음 챕터에 저번 챕터에 나왔던 주인공 이름을 다시 불러오고 싶으면 엄청 길게 가가지고 얘 들고 와가지고 다시 여기다 뱉어주고 방지로 가야 되는데 그 그럼 네. 그런 자연어 처리 그런 데서는 못할 수도 있는데 네. 특정 태스크에서는 잘 수도 있겠네요. 네, 예를 들면 진짜 잘 거. 네, 신약 개발 같은 거에서는 더 잘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얘가 사실 시간 정해져 있어요. 나온 게 파운데이션으로 나온 거잖아요. 어디서든 다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앤데, 네. 원래는 그게 맞죠? 그 의도대로 하면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 스텝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요 스텝 크기가 더 작게 되면 특정 단어는 내가 무시하고 맥락을 더 사용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는 거고 스텝 크기가 더 크면 내가 인풋에 더 집중을 하겠다. 왜냐면 이 스텝이 요 길고 작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얘도 막 트레인업을 한 게 되게 많아요. 그 사이사이에.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행렬을 저희가 또 동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컨볼루션 이제 못 써요. 왜냐면 컨볼루션은 커널이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 병렬은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병렬 스캔 알고리즘 뭐 이런 걸 쓴다고 해요. 근데 저 이것까지는 막 자세히 알진 못하겠거든요. 네. 근데 연산의 순서는 그냥 별로 안 중요하고 내가 그냥 다 펼쳐놓고 다 스캔해가지고 보겠다는 이거 텐션 것 같아요. 그런 거 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계산하고 반복하고 계산하고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쓰겠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이건 그 알고리즘이고 이런 식으로 블락을 계속 쌓을 수도 있는데 그 뭐지? 실제로 는 뭐 이런 하드웨어 어웨어 이런 스캔 뭐 이런 GPU 방식을 뭐 또 쓴다고 해요. 근데 이것까지는 제가 막 자세히 읽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요 그림만 들고 왔고 논문도 되게 크게 박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블록을 쌓을 때는 이게 제가 지금 들고 오진 못했는데 H3라는 거랑 게이트 MLP를 합치면 만바가 된대요. 근데 아까 저희가 했던 그 앞에서 쌓아왔던 과정이랑 막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멀티플하게 쌓은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아마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만바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션을 하고 컨볼루션을 쓴 다음에 컨볼루션은 다 토큰 계산이 독립적으로 되는 거를 막는 친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SM 쓰고 프로젝션 하고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사실 100% 이해한지는 모르겠어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바 게이트를 만들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논문에서 말하길 이렇게 만바는 트레이닝도 빠르고 추론도 빠르고 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의문이 드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다 갖고 오지 않아서 그런 걸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바는 끝입니다. 실제로 성능은 또 좋았다고 해요. 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쫄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지금 보라색이 만바고 트랜스포머는 지금 주황색인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랜스포머 플러스 비교하면 거의 똑같거든요, 사실. 거의 비슷하고 오른쪽에서만 살짝
좋고 거의 비슷해서 근데 좀 SSM을 사용한 연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활용하려고 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이게 좀 그나마 그 중에서 되게 잘 되고 의미 있는 연구였다 정도로 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아까 말했던 저희 직관처럼 랭스가 길어졌을 때 더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랭스가 길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 좋은가? 지금 랭스가 더 긴데 더 성능이 좋. 여기 다른 지금 제가 다른 가리고 있어가지고. 다른 모델에 비해서. 사실 비슷하긴 이게 근데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 그러니까 그냥 유의미하게 뭔가 완전 갈리진 않는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스케일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그렇죠. 스케일 바꾸면 근데 이거 사실 그 스캔을 뜨잖아요. 중간에 그 만바의 핵심 포인트가 그 SSM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캔 뜨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병렬 스캔 네, 말하시는 거. 연결 스캔 뜨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결국에 약간 그게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를 조금 선택적으로 트랜스포머 돌린다. 그러니까 어텐션을 할 때 의미 없는 파트들이 있을 텐데 그 걔네를 좀 버리고 스캔을 뜨는 형식이니까 순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궁금하다. 이거는 본문에서 뭔가 좀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워낙 선수 지식이 참 많은 논문이었습니다. 네. 참 고생하셨습니다.